우측에 올려보는 와우.js, jQuery 와우.js를 이용해서 구현한 거고, 얘가 이렇게 스크롤하면 그때 이렇게 옆에서 훅훅 들어오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나중에 와우.js를 이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애니메이트 CSS랑 앞서 학습한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를 연결해서 구현을 해보겠답니다. 일단 얘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라이브 서버로 열었고요. 자, 애니메이트 CSS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에는 애니메이트 CSS를 이용해서 스크롤과 상관없이 제목에 애니메이션을 거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애니메이트 CSS 사용법을 살짝 보고요. 그거를 애니메이트 스크롤과 연결을 어떻게 할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 소스는 부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반응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PC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이다가 모바일로 왔을 때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포커스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트 CSS를 연동하려면 애니메이트 CSS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CSS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효과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구현을 하겠대요. 지금도 여기 애니메이트 CSS가 있는데 이거 구형 버전이에요. 그래서 신형 버전으로 다운로드 할 거기 때문에 지우고요. 와우.js도 지울게요. 라이브러리, jQuery 라이브러리 필요 없고요. 부트스트랩의 라이브러리도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부트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안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아예 다 아래에서 불러왔네. CSS도 어쨌든 HTML 다 읽은 다음에 구현되는 거니까 밑에다 다 써버렸군요. 네, 이래도 되고요. 준비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브라우저 화면에선 아까하고 다르지 않게 잘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응형 잘 돼 있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트 CSS의 최신 버전을 로드를 하고 계획 사용법에 따라서 여기에 일단 애니메이션을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애니메이트 CSS라고 구글 할게요. 애니메이트 CSS라고 구글 했을 때 맨 위에 타이틀 되게 직관적이네. 남이 만들어 놓은 CSS 애니메이션. 우리도 지금 남이 짠 거를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을 때 얘들이 최근에 이 사용법이 바뀐 게 1, 2년이 안 됐어요. 1, 2년 정도 전에는 사용법이 좀 달랐었는데 얘가 사용법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복잡해지긴 했어요. 살짝 복잡해졌습니다. 자, 일단 이 애니메이션 여기에 있는 바운스니 플래시니 루버밴드니 이런 것들의 효과를 적용하려면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옆에 아이콘이 짜잔 나와 있는 거 이거 이제 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걸 복사해서 저 효과를 만들어 보겠다. 워벌이라는 저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사용법을 내려와 보면 저런 식으로 인스톨을 하든 임포트를 하든 또는 직접 CD에서 가져오든 해서 해당 CSS를 로드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의 진도가 조금 더 나가면 이 방법 말고 이 방법 위의 방법으로도 설치하는 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우린 CDN으로 가져와 봅시다. 복사. CDN 주소 복사. 자, 4.11 버전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스에 가봅시다. 소스에서 이 외부의 CSS는 우리 메인 CSS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CSS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CSS가 지 맘대로 바꾼 것 중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아래에 있을수록 높으니까. 됐어요? 자, 이러면 쓸 준비는 된 거고요. 다시 사이트에 가서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용법을 보면 자, 베이징 유세이지 해서 보시면 클래스명을 2개를 적는 거래요. 클래스명 2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애니메이티드라는 클래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애니메이트 바운스 실제로 이제 효과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명을 우리 제목에도 똑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복사해 봅시다. 애니메이트 바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이따 바꿀 거예요. 자, 제목에 가서 제목이 여기 있었죠. 클래스명을 넣어 봅시다. 전 아까 애니메이트 바운스가 아니라 워브를 써보자라고 했거든요.
워블 한번 볼게요. 아까 위에서 저는 얘를 쓰자라고 했거든. 요거. 그러면 여기 옆에 아이콘 복사 클릭해서 복사할게요. 저게 클래스명을 복사한 거예요. 그걸 여기에 넣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트 워블. 작동 하나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봅시다.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새로 고침하자마자 제목이 굳이 저렇게 나올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넣었습니다. 됐어요? 작동하죠? 자, 저거는 이제 열자마자 작동하라고 해놓은 거고 밑에 이제 컨텐츠들이요. 여기에 있는 이 컨텐츠들은 여기 있는 거. 이 컨텐츠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래에서 올라오게 하고 싶어요. 언제? 사용자가 여기 조금만 줄여볼게요. 내용을 조금 더 늘립시다. 이게 아래 더 내려가게끔 내용 좀 더 늘릴게요. 지금 보면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잔뜩 있지 않습니까? 저 패러그래프를 조금 더 복사해서 스크롤 더 해야지만 밑에 내용이 나오게끔 짠 해서 더 만듭시다. 잠깐만. 패러그래프까지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어 줍시다. Shift Alt 방향키 아래에서 두 배 늘렸어요.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스크롤을 좀 해야 얘들이 나옵니다. 그죠? 저것들이 한 여기쯤 오면 그러면 얘가 왼쪽에서 여기쯤 오면 얘가 오른쪽에서 여기쯤 오면 얘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걸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트랑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CSS를 1도 안 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움직이는 거 빌려오겠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제가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애니메이트에서 클래스명은 뭔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사이트 가볼까요?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 fade in left 이렇게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거 fade in right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거 fade in up 네 fade in up 오케이 요걸 쓰면 된대요. 자 fade in left 복사했고요. 그거를 첫 번째 줄 애들한테다가 왼쪽에 들어오라고 할 건데 요 세 개가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왼쪽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왼쪽 이 세 개를 묶어주는 부모가 있나? 각각 왼쪽에서 들어와도 뭐 그게 동시에 움직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클래스명 넣어볼게요. 클래스명 이렇게 넣어봅시다. 자, 근데 애니메이트 CSS는 항상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이건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얘가 있어야 넣어볼게요. 자, 일단 첫 줄 세 개에다가 적용을 해봤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페이지가 열자마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저게 언제 작동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쯤 볼 때 작동을 해야 돼요. 여기쯤 봤을 때. 그러면 스크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얘한테다가 자,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돼요. 지금 둘 다 있으면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빼는데 이게 요걸 나중에 추가했을 때 작동을 하든지 이게 나중에 추가해서 작동하든지 지금 살짝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에서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걸 추가할 때 작동을 하던 건지 첫 번째 거에 애니메이트드라는 걸 지웠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수동으로 넣어보면 되죠. 수동으로 넣어보면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해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얘잖아요. 얘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왼쪽에서 이렇게 슝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얘한테다가 클래스명 애니메이티드라는 걸 넣었을 때 작동 안 하고요.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요. 얘를 뺐다가 클래스명 애니메이티드를 넣으면 그때 작동하네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넣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애니메이티드는 기본적으로 있고 뒤에 얘한테다가 저게 보일 타이밍에 저 세 개한테다가 클래스명 애니메이티드를 애니메이트 이 fade in left라는 걸 넣겠다는 얘기예요. 클래스명 뭘 넣자고요? 이걸 넣겠답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스크립트에서 얘가 활성화됐을 때 얘한테 요 세 개한테는 저걸 추가해라고 해서 써도 되지만
그러면 스크립트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잘 봐요. 데이터 이펙트라는 걸 만들고 이 안에다가 얘가 보일 때 추가해야 될 클래스명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스크립트를 훨씬 더 쉽게 짤 수 있습니다. 다 넣을게요. 데이터 이펙트라는 걸 여기에도 이렇게 넣고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볼게요. 됐나요? 우선 세 개부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스크립트를 짜면 밑에 어떤 걸 넣든 간에 밑에도 다 작동해요. 다 작동하지만 얘를 먼저 한번 볼게요. 됐나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사용자가 스크롤 하지 않습니까? 스크롤을 해서 얘를 볼 타이밍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요소한테 클래스명 뭘 넣어주면 돼요? 이걸 넣어주면 돼요. 저걸 가지고 와서 누구의 얘의 클래스명으로 추가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배운 게 없어요. 우리 스크롤량 검사하는 거 스크롤에 따라서 그 스크롤량에 따라서 조건문을 작성해서 그 조건이 참일 때 거질 때 할 거 배웠죠. 그리고 클래스명 추가하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클래스 요소에 클래스명 추가하는 거 배웠죠. 그리고 이 어트리뷰트 안에 있는 거 값을 가져오는 것도 배웠어요. 속성의 값을 확인하는 방법도 배웠단 말이에요. 값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효과가 한 번만 작동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배웠어요. 우리가 좀 전에 executed라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고 꺼놨다가 꺼 있을 때만 작동하게 해놓고 한 번 작동하면 켜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또 한 번만 작동하게도 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죠? 작성을 한번 일단 기초 변수부터 잡고요. 우리가 스크롤 했을 때 얘가 애니메이트드라는 클래스명이 상면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를 구해오고 이것들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마다 야 네가 지금 화면에 나올 타이밍이 됐니? 사용자가 네가 화면에서 떨어진 거리보다 스크롤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많이 했어? 그럼 너한테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펙트에 이 값을 가져와서 너의 클래스명을 넣어줄게. 우리가 그걸 짜면 된단 말이죠.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뭐가 있나 봅시다. JS, 아이 뭐 없네. 저거는 안 쓸 거고. 그냥 JS 폴더 안에다가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서 봅시다. 그냥 스크립트 JS라고 할게요. JS 폴더 안에다가 스크립트 JS를 만들어 주세요. 자, 스크립트 JS를 만드신 다음에 저는 쟤를 어디에서 불러올 거냐면 바디 뒤에서 불러올 거예요. 스크립트 JS 폴더 안에 스크립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러면 스크립트 JS에서 변수들을 잡도록 하죠. 변수는 애니메이티드라는 클래스명이 있는 것들을 변수로 잡으면 돼요. 요거 애니메이티드 변수 잡읍시다. 자, 그러면 작성해 볼까요? 주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걸 쫙 풀어놓고 한번 작성을 해보죠. 첫 번째는 윈도우에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스위치를 만들어 놓고 윈도우 생겼을 때 스크롤 양이 많다면 그때 이렇게 들어와서 저 executed가 거짓이라면 즉 실행된 적이 없다면 그때 얘를 실행해서 추가를 하란 얘기고 추가를 한 다음에는 executed 값을 3으로 변경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지금 적어 봤습니다.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스크롤 양이 각 애니메이트 타겟의 사면 상단에 떠진 거리보다 많은지 적은지 따지고요. 많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조건문으로 많을 때 executed의 값이 거짓이라면 즉 애니메이션이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행하자는 얘기고요. 실행을 할 때 반복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애니메이트 타겟의 하나하나의 값들 그 값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펙트 안의 속성의 값을 확인을 해서 그 요소에 클래스명으로 추가를 한다. 다 한다면 잘했으니까 이제 executed의 값을 참으로 해서 또 스크롤이 생겨서 앞서 이 조건이 참이 되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다시 한번 실행이 되지 않게 하자. 도전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다 쓸게요. 윈도우에 add 이벤트 리스너에서 이벤트의 종류는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입니다. 자, 윈도우에 스크롤 생기면 그 스크롤 양을 체크를 해야죠. 스크롤 양을 변수명 sct에다 담아 볼게요. 저는 스크롤 이벤트가 일어난 윈도우를 디스로 받고 걔 페이지 y 옵셋해서 페이지 5 어느 때 저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야, 왜 줄이 같지? 잠깐. 아, 잠깐만. 스크롤 Y에 레것이다. 페이지 Y 옵셋은 디플리케이트 됐다. This is legacy alias of scroll Y. scroll Y 잠깐만요. scroll Y 좀 검색해 봅시다. 이거 저번에도 그랬는데 살짝 수상해요. 수상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아까는 안 나오다가 스크롤 Y 한번 볼게요. 이거에 레거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스크롤 Y의 MDN 확인 좀 해볼게요. 윈도우의 스크롤 Y 수직으로 얼마나 스크롤이 됐는지 픽셀 단위로 반환을 해준다. 그렇다네요. 윈도우의 스크롤의 값이 있으면 허허. 페이지 Y 옵셋의 속성은 스크롤 Y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간 호환성을 브라우저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윈도우의 스크롤 Y 대신에 얘를 쓰세요. 아직 디플레이케이트 안 됐네요. 네. 네, 페이지 Y 옵셋 써도 되고요. 스크롤 Y를 써도 되는데 스크롤 Y를 쓰면 I에서는 작동 안 할 거예요. 자, 우리는 호환성을 좀 생각을 할 거니까요. 요거 아직 쓸 수 있다니까 쓰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롤 Y도 일단은 쓸 수 있다네요. 볼게요. 이러면서 또 배우는 거죠. 이 보기 싫은데? 때도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스크롤 Y 페이지 Y 옵셋 이랑 똑같으냐? 한번 해볼게요. 네, 똑같네. 네, 똑같아요. 두 개는 완벽하게 똑같네요. 그래서 호환성을 생각하면 얘를 쓰고요. 최신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쓰고요. 예, 둘 다 쓸 수 있겠습니다. 짧은 거 써볼게요. 저는 스크롤 Y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여기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그러고 그 양을 sct에 담았고요. 스크롤이 생기면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애니메이트 타겟마다 할 일이 있대요. 네가 상단에 떠진 거리보다 지금의 스크롤 양이 많니? 라는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얘들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컬의 셀렉터 all로 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for 반복문 또는 for each 반복문을 이용해서 누구들마다 애니메이트 타겟들마다 할 일 for each 할 아이템 인덱스 번호를 확인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아이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마다 할 일 해서 해줬고요. 자, 얘들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스크롤 양이 얘들이 가지고 있는 화면 상단의 거리보다 많은지 적은지 그걸 따져서 그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또 그 안에서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의 데이터 이펙트의 값을 클래스명으로 넣어주자. 자, 애니메이트 타겟들마다 할 일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롤 양이 각각의 애니메이트 타겟이 화면 상단에서 떠진 거리 근데 그 거리가 1000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꼴딱 넘어가게끔 하면 안 되니까 한 400 정도 빼자라고 했어요. 그거랑 비교해야 된대요. 그러면 비교할 값을 변수로 적어 볼게요. 애니메이트 타겟의 옵셋탑 OST라고 할게요.
자, 각각은 아까 아이템으로 받아온다라고 했거든요. 요 아이템에 화면 상단에서 떠진 거리 옵셋 탑값에서 마이너스 400 정도를 빼서 타겟의 OST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타겟의 OST가 제대로 나오는지부터 잠깐 콘솔에서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죠. 저장했어요. 자, 저 값은 스크롤이 생기면 그때 확인되는 값이니까 스크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잠깐만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꿀게요. 이 자리는 CSS 선택자를 쓸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바꿔보겠습니다. 됐어요? 물론 부모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 안에 자신 요소라고 해도 돼요. 근데 HTML에다가 손 안 대고 걔를 선택할 방법이 뭔가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콘솔 좀 볼게요. 콘솔에서 짠 스크롤이 생겼을 때 012, 012가 나오는 건 맞고 0번째가 하면서 딱 붙어있니? 그래도 마이너스가 어떻게 있지? 잠깐만. 애니메이트 타겟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콘솔 로그 얘도 확인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한 거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400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거짓이라면 그 안에서 써볼게요. if 이 executed의 값이 거짓이라면 요거의 값이 거짓이라면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요소의 데이터 이펙트를 라는 속성의 값을 확인해서 그러면 클래스명 타겟의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타겟의 클래스는 그 요소, 여기서의 그 요소는 누구들마다 할 일을 했냐면 우리가 아이템마다 요것들을 아이템으로 받아온다라고 했으니까 요 아이템의 속성명 데이터 타겟의 값을 가져온대요. 우리가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건 get attribute 하고 걔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데이터의 effect였어요.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면 타겟 클래스명 안에는 아까 fade in left 뭐 이게 적혀 있겠죠? 저거를 누구한테?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으로 주겠대요. 아까 클래스명으로 주는 건 여기다 지속을 안 해놨네요. 클래스명을 주는 거 아이템에다가 그럼 너한테다가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뭐를 얘를 추가하자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작동 안 하게끔 executed의 값을 true로 바꿔 놓자. 요거 할 때에 얘를 한 다음에는 이 executed의 값을 다시 뭐로 true로 바꿔놔서 스크롤을 올리고 내릴 때마다 자꾸 저게 들어오는 걸 막아주자. 한 번만 실행되도록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작동하나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스크롤 해볼게요. 잉? 얘만 들어와. 잠깐만. 얘들은 검사 좀 해볼게요. 여기에는 두 번째 거 얘죠. 얘한테는 애니메이티드 들어왔는데 얘는 왜 안 들어왔지? 니들마다 다시 스크립트 좀 볼게요. for each 아이템마다 니들이 떨어진 거리에서 아이템의 클래스명 여기서 얘가 추루를 한번 해버리니까 그 다음 걸 반복 못하는 거구나. 그죠? 아이템마다 할 때에 이걸 다 한 다음에 얘 값을 추루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for each를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클래스명을 다 넣은 다음에 그때 얘가 여기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추루라고 바꿔놔야 되겠네요. 그죠? 시점을 여기로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이것들마다 확인해서 다 클래스명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넣었으니까
그만해 라고 해서 스위치를 켜놓고 됐습니까? 이 위치를 바꿔야 되겠어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쵸? 이제 이렇게 해서 스크롤하면 얘들이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슝 들어왔어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들은 우리가 HTML만 짜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범용으로 짰거든요. 그죠? 데이터 이펙트가 있는 녀석들을 변수 잡아서 걔들한테다가 애니메이션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HTML 한번 가볼게요. HTML에서 이제 얘들한테도 데이터 이펙트를 주면 클래스명하고 데이터 이펙트를 fade in 이제 right라고 바꿀 거예요. fade in right 얘는 오른쪽에서 들어오자 라고 바꿔봅시다. 클래스명부터 여기까지를 모두 복사해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렇게 넣어봐 주세요. 얘들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바꿨어요. 됐나요? 작동하나 볼까요?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작동 안 하다가 스크롤하면 이렇게 해서 좌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춰야 되겠네요. 이거를 너무 빨리 일어나. 얘가 뭐야, 타겟 OST보다 많으면이란 얘기가 없네요. 이 변수명을 쓴 적이 없네. 쓸게요. if 이 조건이 참이면 그러고 실행된 적이 없으면 아까 SCT랑 이 SCT가 뭐보다 크면 타겟의 OST보다 크면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변수를 만들어 놓고 안 썼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if문 안에 이 조건 현재 스크롤량이 타겟 OST 해당 요소가 화면에 떠진 거리에서 400 뺀 거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효과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행을 하고 얘들마다 할 일이 다 끝났으면 잠깐만 그래요. 다 끝났으면 executed 여기에 잠깐만 이 if문이 여기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헷갈리네. 다시 생각 좀 정리해 볼게요.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스크롤 양을 확인하고 스크롤이 생기면 각 요소마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값보다 현재 스크롤 양이 많니? 많으면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면 일단 보자. 저장해 볼게요. 자,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스크롤 해서 어라? 다시 스크롤을 자, 콘솔에 에러는 없고 스크롤이 생기면 스크롤이 생기면 executed의 값이 false이면 애니메이션이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얘들마다 할 일에서 얘들이 화면 상단에 떠진 거리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그때 클래스명을 추가하고 이 애니메이션이 다 작동된 다음에 얘들마다 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녀석이 여기에 와야 되겠군요. 얘가 여기에 와야 되겠군요. 자, 브라우저 화면 보고 작동하는지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고침했고요. 스크롤을 하면 어라? 클래스명 들어왔는지 좀 볼게요. 뭐야, 클래스명이 안 들어와 있어. 조건문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풀스니까 얘는 작동할 거고 얘들마다 할 일. 각각의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OST부터 확인해보자. 타겟의 OST랑 SCT랑 다시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했고요. 짠 콘솔을 봐야지 참. 콘솔에서 다시 새로 고침
앞에 있는 숫자는 현재 스크롤량이고 뒤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나타나게 할 타겟의 상단에서의 거리보다 400 뺀 거고요. 볼게요. 지금 스크롤량은 0, 이거보다 470, 729. 네, 또 해볼게요. 안 바뀌어. 잠깐만요. 이게 한 번 하고 안 바뀌네. 잘못 썼지.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게 다시 작동을 안 하네요. 이게 지금 한 번만 작동하고 끝났어. 그러네. 얘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되네. 요 위치. 잠깐 이거 주석 처리 좀 할게요. 이게 여기에 들어와야 될지 여기 확인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없으면 이 효과는 계속 계속 작동을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executed를 출을하는 걸 껐어요. 새로 고침하면 작동을 했고요. 작동을 했죠. 근데 또 스크롤을 하면 빼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작동을 안 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스위치를 켤 필요가 없네요. 스위치를 끄고 켤 필요가 없이 얘들은 클래스명이 추가되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를 스위치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 클래스명을 다시 위로 올라갈 때 뺄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 이 추가했던 클래스명을 만약에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else에서 빼겠다라고 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else를 적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스위치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울게요. 스위치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니? 네. 스위치 부분을 지워도 되겠어요. 이 애니메이트드는 클래스명이 들어가 있으면 다시 작동을 하진 않는 녀석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 어디까지야? 괜히 스위치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저장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내려볼게요. 스크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짠 들어오는데 자, 현재 코드 한번 드리고요. 얘가 아주 보기 싫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애니메이션 잘 작동하고 있는데 자,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요.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자, 이제 스크롤을 해서 얘가 일단 나타나는 타임이 조금 느려요. 그거는 조절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덜 빼면 되겠죠? 더 빼야 되는 거죠? 600 정도 빼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롤 했을 때 이 타이밍에 작동을 하는데 화면 다시 한번 보면 새로 고침하고 보고 있어요. 화면 다시 한번 보면 이미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보이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스크롤하기 전에는 안 보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안 보이게끔 우리가 CSS를 짜줘야 돼요. 근데 얘가 fade in과 fade in left라는 이 효과가 저 안 보이게 하는 걸 분명 뭐 오페서트를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여기에서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짠 CSS가 아니라 남이 짠 CSS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fade in left의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짜 있는지 좀 요소 검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이름 애니메이트 fade in left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애니메이트 CSS 우리가 짠 거 아니고 저 양반이 쓴 걸 봐야 되거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reveal in source panel 여기 CSS에서 reveal in source panel 하면 소스 패널의 쟤를 열어줍니다. 열어볼게요.
자, 이걸 이쁘게 보기 할게요. 지금 민 돼 있는 것들은 이쁘게 보기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얘가 예쁘게 보기가 됩니다. 부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검색을 해요. 애니메이트 아까 이름이 뭐였지? Fade in left. Fade in left. 애니메이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역시나 오페서티가 0에서 1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Fade in에서 지금 오페서티가 0에서 1로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CSS에 가서도 쟤한테 오페서티가 원래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가볼까요? Fade in으로 시작하는 게 있으면 오페서티를 조절하는 녀석이니까 CSS에 가서 지금 HTML에서 우리가 얘들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Fade in 데이터 이펙트라는 속성의 값이 애니메이트 fade in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오페서티를 0으로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얘와 연결되어 있는 CSS가 main CSS가 있으니까요. main CSS를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속성 선택자를 이용해서 속성 선택자를 이용해서 데이터 타겟의 값이 콕 집어서 얘랑 일치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이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고 뭐로 시작하는 아까 애니메이티드 요거 이걸로 시작하는 애니메이트 인까지예요. 애니메이트 인까지로 시작하는 것들을 선택을 했어요. 쟤들마다 또 클래스명을 넣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데이터 타겟이라는 속성의 값이 애니메이트 페이드 인으로 시작하는 것들 선택을 해서 오페서티를 0으로 됐나요? 이제 안 보이게 한 거죠. 그럼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저장했고 데이터 타겟 데이터 이펙트였나요? 이펙트 이름을 잘못 썼네요. 데이터 이펙트 HTML에서 아까 데이터 이펙트였어요. 데이터 타겟이 아니라 데이터 이펙트의 속성의 값이 애니메이트 페이드 인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화면에 보이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화면에 안 보이고 있죠. 안 보이고 있는데 이제 스크롤을 하면 그때 짠 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 건 아래에서 올라오자라고 했으니까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클래스명을 뭘 쓸지만 파악하면 되겠죠. 애니메이트 사이트에 가서 아까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 탑 페이드 인 업이 있으면 되겠죠. 카피 해봤고요. HTML에 가서 세 번째 얘들한테는 데이터 이펙트의 값을 이걸로 해줬고요. 클래스명은 얘가 미리 있어야 이거와 합쳐지면서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거죠.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넘어볼까요? 페이드 인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오페서티가 다 0으로 해놨고 이제 스크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양이 우리가 지정한 값보다 많으면 걔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펙트의 값을 가져와서 그것들한테다가 클래스명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볼게요.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여기 밑에 내용이 더 없어서 스크롤이 안 되네. 밑에 내용을 조금만 더 만들어 볼게요. 패러그래프만 좀 추가해서 밑에 내용이 없어서 이게 너비를 다 쓰는 게 지금 요거 XX10이라는 녀석이거든요. 저거를 스몰 디바이스, 미들 디바이스로 바꿀게요. 네, 미들 디바이스라는 건 태블릿 이상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태블릿 이상 구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도 똑같은 형식으로 div의 row, div의 col, md 12 컬럼을 다 쓰라고 하고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건 부트스트랩의 문법이에요. 부트스트랩에 미리 짜 있는 거를 응용하는 겁니다. row 안에 col md12 사실은 col md12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row 밑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밑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스크롤이 더 생길 수 있어서 잘 작동을 할 거예요. 지금 부트스트랩 버전은 되게 옛날 거 쓰고 있는데요. 최신 거 써도 사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브라우저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스크롤이 생기니까 얘가 이제 아래에서 올라올 수도 됐죠? 제를 고침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건 애니메이트 CSS의 힘을 빌렸고요. 그가 나타나는 타이밍은 우리가 스크롤 양으로 확인을 해줬고 그래서 스크립트의 완성본은 화면과 같습니다. 써놓고 보면 그렇게 길진 않네요. 그죠? 콘솔로 확인했던 것들은 지우고 값들만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요게 애니메이트 CSS랑 자바스크립트랑 연동해서 애니메이션을 한 번만 뜨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한 번만 뜨게 할 때 저는 execute가 필요할 줄 알았더니 클래스명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작동을 안 하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금 화면에서 얘가 이렇게 나타날 때 이 움직이는 저 속도 말하는 거잖아요. 요 움직이는 요 속도. 애니메이션에서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보면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fade in이라는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 애니메이션의 듀레이션이 지금 1초로 돼 있잖아요. 저 부분을 조절하면 되죠. 만약에 애니메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 모두를 조절하겠다라고 한다면 저 클래스명을 불러와서 바꿔주면 돼요. 근데 나는 콕 집어서 얘의 속도만 바꿔주겠다 하면 당연히 저 클래스명을 쓰면 되고요. 애니메이티드 저 클래스명이 있으면 쟤를 불러와서 우리 아까 메인 CSS에 연결돼 있었지 않습니까? 클래스명 얘의 애니메이션의 듀레이션을 0.5초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저장하고 볼게요. 봅니다. 제로 고침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타이밍이 훨씬 더 빠르죠. 이렇게 해서 확인되었습니까? 애니메이션 속도는 지금 저게 가능한 이유는 HTML에서 우리가 누가 뒤에 있어서 우리 CSS가 빌려온 이 CSS보다 뒤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얘가 나중에 쓴 거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좋아요. 위에 있어도 작동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우선순위를 더 높기 위해서 더 세분화해서 누구의라고 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선택자를 이용해서 바꾸려면 우리 게 뒤에 있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